일단 저도 영숙님에게 그 발표 주제를 듣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빅모델 돌려보기 꽤 어렵고 학습하기 어렵고 이걸 얼마나 잘 풀어야 될까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안 들었죠. 제가 큰 모델 하자고 했는데 작고 쉘로우하고 얇은 모델 발표를 몰래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생각을 좀 바꿨어요. 딥러닝을 딥하지 않게 사용해서 자연의 모델 만들기, 네, 이런 거를 좀 했고요. 그래서 딥러닝을 좀 기계적으로 잘 쓰는 법을 좀 전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관심이 있었고, 네, 딥러닝으로 돈 버는 법을 좀, 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결제. 일단 제 이름은 고석현이고요. 네, 현재는 토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스 머신러닝 플랫폼 팀에 근무하고 있고, 네, 저는 원래 예전에 이미지 뭐 검색 추천 이런 것들을 컨텐츠 회사에서 좀 했었고요. 그리고 컴퍼니 AI라는 그 자연어 대화 엔진 회사를 창업을 했고, 제가 존경하는 영숙님과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코파운더로 같이 참여를 했고, 자연어 대화 엔진과 사실 이것저것 하긴 했지만 결국은, 네, 빨리빨리 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네이버 M&A로 이제 M&A로 엑시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클로바에 합류를 같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소속으로 있었고, 네, 하이퍼 클로바라고 잘 알고 계시죠? 뭐 GPT-3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다. 네, 이쪽에 추론과 그런 서비스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서비스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대화 엔진을 만들었고요. 대화 엔진을 현재도 SaaS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B 향이나 B2C 향으로 엔진과 모델, 뭐 학습 오토형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이제 토스로 좀 몸을 옮겨서 머신러닝 플랫폼 팀을, 네, 좀 리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상당히 너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좋아해서 뭐 스팀덱에서 언어 모델 돌린다거나 뭐 검색 서비스 만들다거나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뭐 제 관심사를 좀 나열해보면, 발표로 나열해보면, 예전에는 좀 MLOps, 이게 2017년 건데, 그 여러 모델을 어떻게 잘 학습하고 잘 서빙하고 작은 모델들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참여해서 얻은 뭐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케어콜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 보건소에서 전화를 걸어서 뭐 온도를 체크한다거나 동선을 체크해준다거나,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은 양이었어요. 3,000명, 뭐 4,000명씩을 오전으로 걸어야 되는데 직원이 두 분이시거든요. 평생에도 볼 수 없는 전화량을 LM을 통해 자동으로 걸어주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스에 와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ML 서비스 만들기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토스의 여러 머신러닝 서비스들을 잘 이제 운영하고 배포하고, 지금 MLOps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MLOps를 하기 위한 그런 것도 발표를 했고, 지금 성능 최적화와, 네, 서비스 타당한 돈이 되는, 네, 그런 머신러닝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는 토스에서 금융 AI를 하고 있고요. 사실 자연어가 조금 부업이고 실용평가를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평가에도 여러 자연어 피처들의 처리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현재는 저희 같이 와주신 저희 팀의 연택님과 함께 금융 언어 모델을 만들었고, 네, 그걸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발표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도메인 스페시픽 언어 모델을 만들 제 고민은 클루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네, 클루보다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클루보다 성능이 나오는 거를, 네, 도메인 스페시픽이지만 겨우 하나 만들어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발표 주제가 뭐 딥러닝을 해서 뭐 고생만 되겠네요. 딥러닝은 뭘까요? 사실 여기 굉장히 여러 그 직분과 역할 분들이 계셔서 여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다음 화면, 뭐 비선형 데이터 집합 선형성을 부여하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방법 이런 걸 수도 있고, 저는 좀 더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델러의 그런 뭐라 직관에 의해 피처를 정의하지 않고 모델의 피처를 정의하는 그런 모델의 방법들. 뭐 그리고 사실 뭐 카파시 같은 경우 좀 더 극단적으로 거의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요 내용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 내용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저희가 딥러닝이나 뭐 뉴럴 네트워크나 그런 토대로 한 모델들의 좀 베이스에는 보통 요 이론과 논문 얘기를 하게 돼요. UAT라고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띄워놓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증명한 거죠. 우리가 하나 이상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많은 노드와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임의의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 제가 옛날에 신호를 배울 때 뭐 교수님 했던 말씀이신데,
함수는 뭐 시스템이고 사람도 시스템이고 세상의 모든 건 다 시스템이고 함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 결정 가능해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결정 가능한 함수라면 이걸 근사할 수 있고 이건 어떤 입력이나 어떤 모델이나 어떤 것이라도 이런 딥러닝 기법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데이터가 없고 그걸 학습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게임의 그런 프레임을 보관한다거나 혹은 뭐 우리가 뭐 이미지, 음성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그런 미분 반영 공식을 푸는 그런 것조차도 LN으로 가능한 거는 UAT에 기초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딥러닝은 임의의 함수를, 임의의 어떤 시그널을 근사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러면 검색은 뭘까요? 사실 검색은 굉장히 오래된 분야이고 제가 알기로는 신문사에서 한번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정보를 적절히 찾기 위해서. 근데 옛날과 지금 정보의 양이 굉장히 다르죠.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제목은 A고요. 구글에 검색에 절대 나오지 않은 영화 중 하나입니다. GPT는 당연히 찾을 수 없어요. 영어로 검색해도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저는 제 이름을 검색한 프로게이머 검색만 나오기 때문에 제 사생활을 잘 가릴 수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정보가 지나치게 많거나 오염되거나 유저에게 적합한 결과가 아니라면 좋은 검색이 가는 것입니다. 사실 검색을 잘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자연어 처리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고 뭐 지식도 있을 테고 자연어 뭐 형태도 분석도 있어요. 유의어, 유사어, 확장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토스는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어프로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조직이고 리난 조직이고 유저의 피드백과 반응을 통해서 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서비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어프로치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만 열심히 하고 되게 딥러닝을 잘 써서 잘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체리피킹이 맞으면 체리피킹 맞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쿼리를 쳤을 때 농심을 찾아줄 수 있는 거는 저희 여기 지식에 대한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순전히 LM의 랭귀지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그 유사도 그리고 그런 매트릭 러닝의 효과로 이런 쿼리와 응답을 얻은 거고요. 녹대칠성이 가까이 있는 건 조금 이상하지만 농심과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검색이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 태스크일 것처럼 비춰질까봐 이걸 한다는 거고요. 검색을 잘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저의 기대도 굉장히 높고요. 검색이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검색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프로치를 취하게 됐고요. 처음에 거의 2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2명이 시작을 했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있지만 저희는 이게 검색이 메인 업은 아니에요. 그냥 검색하고 싶은 사람들 손 들라고 해서 몇 명 모여가지고 검색을 만들었고 네, 한 초기 베타를 만나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검색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딥러닝이 쉽기 때문에 쉬운 딥러닝을 써서 잘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2.0을 그 안드레 커페시가 말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유용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박사학위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대학 초년생의 무슨 수학적 지식이나 컴퓨터 개발로도 딥러닝을 일단 이용할 수 있다. 연구와는 다르겠죠, 조금은. 네. 거기에 좀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시대에 가장 좋다는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의 논문을 좋아하는 편인데 굉장히 단순한 어프로치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걸 많이 말해주는 편이라서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DPR이라는 Dense Passage Retrieval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이런 걸 좀 봤고요. 그리고 EMNLP 논문이고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통계값 기법 혹은 뭐 문서에 대한 뭐 그런 기법을 통해서 문서를 쳤습니다. 오픈 도메인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크로스 인코더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포인트 기반의 어떤 모델들 사용해서 문서 내에서 패시지를 찾는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밀집 벡터, 저희가 덴스하다고 표현하는 꽉꽉 들어찬 벡터만으로 검색이 구현하는 걸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BM25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진 않았고 그래서 잘 튜닝된 데이터 그리고 잘 튜닝된 릴슨의 뭐 BM25에서 뭐 10% 혹은 20% 이상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여기도 많이 봤던 것 중 하나는 데이터가 적어도 동작을 충분했다. 예를 들면 이거는 1000페어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BM25를 이길 수 있을까? 옛날에 그런 키워드성 검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1000페어 정도의 잘 정제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여기서 뭐 간단히 얘기해보면 일단 큰 거는 두 개예요. 데이터가 적어져야 되더라. 구조는 충분히 단순했고 BM15 결과를 네거티브로 사용하니까 성능이 크게 늘어났다. 요거 뒤에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인버치 네거티브 샘플링을 활용했더니 좋았다. 네, 이거 좋죠. 근데 보통 이제 겪는 문제가 저희도 그랬지만 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맞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들도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AI 팀이 있거나 데이터 구축에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이 이건 무조건 됩니다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픈QA 적합한 이 방식이 이런 앱 서비스 검색에 바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구축은 안 하고 싶었고요. 단어 인베딩은 뭐 써보시면 알겠지만 검색이 정말 별로였어요. 그리고 버튼을 그냥 쓰면 저기서 제일 안 좋은 워드 투석보다 안 좋았어요. 사실 이 회사 다 아시는 검색하는 그 초록색 회사 하는 이거를 이겨낼 만한 좋은 인베딩이 있지만 저희 쓸 수가 없죠. 네, 좋습니다. 네, 네이버 중에 회사 죄송해요. 네, 검색도 추천 같은 뭔가 콜드 스타트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피드백으로 강화할 수 있겠지만 일단 베이스라인이 필요했어요. 근데 DPR은 그게 불가능했죠.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검색도 로그와 데이터가 있었으면 가능했겠지만 처음부터 한 저희가 어려웠죠. 요거 혹시 보시나요? 뭐 커피처럼 시켰는데 에스프레소 주고 뭐 주고 인베딩이 비슷하니까 안 그러고 뭐라. 네,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은 굉장히 잘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이것 때문에 야 검색이나 비행기가 최고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미 잘 정의된 모델만 쓰는 게 좀 목표였어요. 그리고 소타를 굳이 따갈 필요 없다. 동작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개선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단순함에 대한 사람, 그러니까 심플이즈 뭐 베스트고 2년 이상 지나도 충분히 사람들이 보고 문제가 없다는 논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축을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한다면 정말 조금. 그리고 사내 데이터는 제로샷을 거의 다 사용할 거고 백홈과 대본 파인 튜닝도 공개된 학습 데이터만.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추가적인 데이터 만들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NRI, STS 그리고 조금 잘 튜닝한 BM25 결과를 가지고 멀티태스크로 학습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베이스라인에 대한 가정을 좀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GPT의 기적을 얘기하고 다시 버트 베이스를 한다, 쓰고 있다 그 얘기했는데 사실 제 관념은 버트 베이스면 빅모델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동의는 하는데 그래서 버트 베이스급 되는 모델이면 충분히 강력한 상태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인코더 구조에서 뭔가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은 거의 1B에서 수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DPR 논문에서는 네거티브 로그 라클리우드 로스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부터 구조는 단순했고 이거는 그 S버튼에서 좀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하는데 두 개 인코더에서 가져온 인베딩을 가져오고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두 인베딩을 그냥 제거해서 그걸 미니마이즈 할 겁니다. 이걸로 매트릭 러닝 효과를 좀 얻을 거고요. 여기서 보면 매트릭 러닝 얘기도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트리플렛 로스랑 비슷한 걸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것들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런 매트릭 러닝도 그렇고 대조학습, 뭐 컨스트럭티브 러닝도 그렇고 학습이 잘 안 됩니다. 학습이 잘 안 되고 좀 정제된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당연히 처음부터 학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LM은 충분히 가능했다.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었고요. 그래서 DPR이 원문 구조에서는 두 가지 인코더를 모두 파인 튜닝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오픈QA 테스트가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LM을 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어야 돼요. 너무 쉬운 일을 좀 학습이 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희 컨텐츠와 데이터셋으로는 좀 어려운 접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태스크를 어렵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DPR 자체 인코더 디코더가 잘 동작하는 건 이런 데이터 자체 파인 튜닝보다는 이런 트리플렛에 의한, 그러니까 트리플렛 로스에 의한 매트릭 러닝 효과일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요거는 공개된 데이터가 많이 있을 텐데 NLI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든 트리플렛 로스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가까운 것들은 가까이 하고 멀리 있는 것들은 멀리 보내고
뭔가 매니폴드 자체의 그런 공간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논문들 짬뽕을 해서 제일 간단하게 단일 인코더 구조로 인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 브레인에서 마침 공개된 데이터가 있었고요. 네,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모델 베이스라인 완성할 수 있었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프리트레이닝 버트에서 임의로 그냥 문장 인베딩을 떨궈놓은 상태예요. 보면은 어떤 공간에 가 있지만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모델 튜닝되지 않는다, 이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걸 클래시피케이션을 돌린 다음에 그 모델에서 인베딩을 수출하면 이런 형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인 클래스들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데 서브 클래스나 혹은 여기 색상들이 다 다른 클래스인데 거리상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없어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찾기 어렵고 여기서 여기 얼마나 떨어지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비교한다? 잘 나오겠죠. 네. 그럼 매트릭 러닝을 적용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같은 클래스라고 생각했거나 사실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것들을 분류한 제로샷이에요. 어떤 제로샷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어느 정도 잘 분리된 매니폴드가 그려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콜드 스타트를 위해서 기존의 검색 문제를 쿼리의 도큐먼트를 찾는 게 아니라 쿼리에서 쿼리를 찾는 문제로 가볍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로샷의 최대한 효과를 내서 예를 들면 송금이랑 돈 보내는 게 비슷하다면 사람은 무조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GPT도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그러니까 토스 앱내에 있는 텍스트를 다 모아내고 그거가 유사한 것들 유의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5개? 3개? 이 정도만 돼도 거의 유저가 칠 거로 예상된 대부분의 커버리지를 커버할 수 있었고, 심지어 운영 로그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검색을 했는데 검색 결과를 안 넣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분명히 보통 문제가 있죠. 그런 것만 하루에 되게 5개, 10개씩 추가를 해줘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도구부터 만들어서 데이터 관리 도구부터 만들었어요. 저는 데이터가 중요한 생각을 해서 모델보다 데이터 관리 도구를 먼저 만드는 편이고요. 여기도 보면 간단한 어드민을 관리했고,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을 합니다. 이 제품을 이 만드는 PO나 혹은 담당자에게 이 제품이 뭔지 알려주세요. 다른 사용자에게 계좌에 돈을 보내는 기능, 이런 자연화 힌트를 컨텐츠와 제품 곳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학습 재료가 되고 제로샷의 재료가 되고 컨텐츠 검색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제품 검색을 자동화할 수 있는 태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전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쿼리인데 이런 쿼리에서도 더치페이를 최상단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모델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거의 제로샷에 의존을 하고 있고 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품 담당자가 자기가 원하는 쿼리를 넣고 큰 문제가 없다면 패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리단 조직에서도 제품 검색을 빠르게 좀 전달할 수 있었고, 네, 그런 것들 설득 요소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요건 아까의 체리픽인데 신라면 만드는 회사.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검색을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토스에는 지연 이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약 이체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하지만 지연 이체란 단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예약 이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혹시 코멘트리라는 그 단어 인베딩 퀴즈 해보셨나요? 엄청 어렵거든요. 사람은 그 유저가 코멘트를 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있을 법한 얘기를 했으면 있을 법한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공 알람을 찾아도 공공 알람을 찾아두고, 원래 이 서비스는 국민 비서예요. 정부가 정해준 거기 때문에 국민 비서는 모르겠는데 뭔가 도움이었다, 국민을 도와주는 거였다, 그래도 국민 비서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의미적, 그러니까 센텐스 인베딩이 의미적 유사성을 가지고서 검색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런 운영 공소를 굉장히 많이 줄여줬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이런 스파스한 인베딩,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렉시컬을 잡아내는 성능이 굉장히 강력해요. 잘 토크나이저를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했다고 하면 이 키워드는 인버티드 인덱스로 무조건 찾아낼 수 있을 거고 300페이지 뒤에 있더라도 우리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덴스한 구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뭐 3만 차원 이상의 뭐 밀집 벡터를 사용하는 스플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긴 했는데 일단은 현재 뭐 ES에서 제공하는 BM25나 저희가 임의로 만든 BM25 스코어를 같이 쓰는 것도 충분히 좋았고 BM25에 대한 정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델링 방법이거든요. 이거 자체를 모델에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BM25에는 계속 나올 거고요. 엔지니어링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아직 버트 베이스 빅모델이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번에 인퍼런스를 해서 유저에게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인프라에서 버트 베이스 하나를 추론한다? 생각해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그냥 GPL 라이브하게 쓰면 한 100 pps정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벡터 검색은 보통 ANN 많이 생각하시죠? ANN 보통 추천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뭐 리인덱싱하고 서빙 인프라 만들고 이런 잘 갈아 치워주는데 무언가들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가 많고 복잡해지면 MSA 조절 걸립니다. 우리는 로그를 분석하고 로그를 모으고 이런 트레이싱을 하고 이런데 힘을 다 빼고 실제 만드는 모델을 서비스 못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피하고 싶었고요. AN은 뭐 많이 쓰는데 SCNN도 그렇고 소타들 있는 것도 많이 그런데 벤치마크를 살펴보면 일단 이거 타겟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0만, 1000만, 1억, 10억 정도의 타겟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효과적으로 근사되는 범위가 좀 달랐어요. 또 예를 들면은 보통 추천 테스트는 100차원 미만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것도 뭐 퀀타이제이션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었던 뭔가 부분 집합을 찾아내는 다음에 그걸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벡터 수가 충분히 작다고 하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러니까 차원의 저주가 있겠죠. 차원이 올라가면 그 근사한 리플 성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의 덴스한 벡터를 처리할 때 우리가 정말 AN을 써야 돼. 이거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 단순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배치에는 뭐 트라이톤 쓸 수 있고 이것저것 뭐 있을 텐데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액티브 스트림 전체를 쓰는 건 아니고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보통 리액티브 스트림은 인풋 소스가 있고 거기에 스트림을 가지고 백프레셔를 가지고서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실시간 촬영 리액티브 스트림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백프레셔는 안 쓰고 있고요. 네. 그냥 독적 다이나믹 배치 하기 위한 독적 큐를 유지하는 용도로 리액티브 스트림을 좀 쓰고 있고요. 간단히 생각하면은 리퀘스트를 한 10ms 정도 모아야 한 100개 정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면 혹은 5배, 10배 이상의 성능 개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그 코드를 제 개인 래퍼에 올려놨어요. 회사랑 관련 있는 코드는 아니고 간단하게 JVM에서 어떻게 다이내믹 배치를 만들 쓸 수 있는지 밑에 있고요. 사실 검색 엔진에 쓰는 그런 벡터 서치도 그냥 자바 코드로 좀 만들었어요. 정확히는 텐서플로우의 그냥 하나의 세션 모델로 취급을 했는데 이것도 왜냐하면 뭐 특급 되는 모델은 이미 피처 익스트랙션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뭐 10만이든 100만이 됐던 그 이너 프로덕트 한번 돌리고 다 프로덕트 돌리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에요. 이미 버트를 만드는데 혹은 추론하는데 굉장히 큰 리소스 썼기 때문에 약간 브로그로 처리해도 전체 수행 시간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AN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GPU 한 장당 리퀘스트를 초당 뭐 500개에서 1500개 정도 한 1500개 정도 리퀘스트는 어지간한 서비스 채울 수 없는 양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한 배경이 좀 있긴 한데 충분한 성능을 확보했고 여태까지 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자료 파일 하나 저희가 생각하는 배포 파일 하나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도 배포할 수 있고요. GPU에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API에도 할 수 있겠죠. 스팀덱도 되겠죠. 네.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고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상위 벡터를 리트리버를 하는 것도 그냥 텐서플로우 자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 1000개 정도만 리턴을 하면 되고, 그 GPU의 통신량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런 그림인데요. 왼쪽에 쿼리가 아래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리스폰스가 위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 시간 안에 들어오는 쿼리이거나 혹은 맥스 배치 사이즈 안에 들어오는 쿼리는 한 번에 처리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제가 두 가지 런타임을 쓰고 있는데 일단 오넥스 자바를 하나 쓰고 있고 텐서플로우 자바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오넥스 좀 더 빠르긴 한데 사용성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경우는 초당 2만 개 정도의 그런 응답 성능을 보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실 검색은 유저의 쿼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토큰 랭스가 32, 64만 돼도 충분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시퀀스에서 끝까지 다 패딩을 한 거고요. 그래서 32개 정도 토큰만 있어도 초당 10,000개 정도를 가정용 GPU에서 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저런 다이나믹 배치를 하게 되면 연산이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치 안정성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클릭을 누르고 있는데 저희 실제 그 검색 부하가 걸릴 때는 보이세요? 계속 버트 점수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다이나믹 배치가 돌고 있으면서 배치 사이즈가 달라지고 예를 들면 쿠블라스에서 컬을 선택하는 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물론 모델의 등위를 바꿀 수 있을 정도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간단한 기술을 그냥 쓰는 걸로 한 10배 정도 캐파시티를 좀 확보할 수 있었다. 사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뒤에 UI를 보시면 알 텐데요. 갔다 올까요? 저희는 정말 슬릭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동 완성을 그냥 위로 빼버렸고 타이핑 단위의 모든 쿼리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초동 단위를 두면 넷플릭스 검색해보시면 알 텐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전만은 검색이 되고 사실 이거는 LM의 성능을 많이 담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은 키워드도 계속 검색을 시도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런 구조가 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가보면 너무 전망석을 입고 있네요. 사실 쿼리에서 쿼리를 찾는 문제는 굉장히 로버스트한 일이에요. 거의 붕괴되지 않을 것이고 언제 동작할 거라고 알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저희가 컨텐츠를 하거나 좀 더 어려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쿼리에서 도큐먼트를 찾는 문제를 좀 잘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센텐스 버트에 보면 많은 형태의 로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적합한 것 중 하나가 멀티플 네거티브 랭킹 로스라는 게 존재해요. 사실 이건 추천처럼 보이기도 하고 검색을 위한 매트릭 러닝 함수로 보이기도 하는데 긍정셋만 있을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셋을 BM25의 결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검색 엔진 결과로 초기 세팅을 해서 홀드 스타트를 하고 그러면 유저마다 다른 영역을 보여준다면 유저는 계속 정답셋을 들어올 것이고 임직원도 자기가 검색하려고 했던 세트를 계속 들어갈 것이고 클릭을 했는지 반응을 체류했는지 이런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추천 테스트로 자연어 검색을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챗 챗GPT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LMM을 통해서 어그먼테이션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 BM25를 통한 네오틱 샘플을 계속 발전시키고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서 가장 좋았던 점은 굉장히 많은 논문이 골드 레이블과 실버 레이블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GPT는 이것도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골드와 실버를 사람이 봐도 헷갈릴 정도로 어렵게 세팅하는 게 이 파인튜닝 기법에서 데이터를 잘 만드는 방법이고 이게 이 테스트의 매트릭 러닝 말고도 실제 난이도를 올려서 실제 검색 결과 굉장히 풍부하고 잘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구축을 한다고 하면 실버 레이블을 만들 겁니다. 실버 레이블을 얼마나 규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보여드린 구조는 SLA가 5ms예요. 예를 들어서 검색을 때렸을 때 서버에 다 처리되고 모든 거라고 나가는 게 5ms였고 사실 콘텐츠 검색이나 예를 들면 토스에 FAQ가 있다 아니면 자체 모니레틱 같은 원위 금융 알람이 있다. SLA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그런 그 계약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ES를 안 쓸 이유가 딱히 없죠. ES를 써도 되고 ES의 벡터 서치 쪽이 상용이기 때문에 밀버스를 써도 괜찮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많이들 있고 한 권장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두세 가지 정도 이런 것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힘을 들이지 않은 포인트들도 있었고요. 네, 아까 보여드린 거 하나인데
사실 유저보다 지금 임직원들이 더 좋아하시는 검색이 됐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만든 걸 찾으셔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넣든 어떻게든 찾아준다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네, 이런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사호 유의 확장 안 하고 싶었고, 토크나이저 관리 안 하고 싶었고, 운영을 어떻게 줄이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 정말 훌륭히 달성을 했습니다. 네, 체리피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적으로 들어가 보면 쿠버네티스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GPU에 배포하고 CPU에도 배포하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이나믹 배치 이런 것도 다 노드 셀렉터나 혹은 쿠버네티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다 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GPU가 다운되면 CPU가 열대로 배포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색 트랩이 늘 것 같으면 GPU를 빼서 하고, 이 GPU는 동적 배치를 좀 많이 쓸 수 있어. 그러면 프로파일링을 해서 넣어주는 거고, 굉장히 유연한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랑 오늘 같이 참석해주신 연택님이 저와 함께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금융 언어 모델을 만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려운 태스크였고, 아까 말씀드린 왜 어려웠냐면 클루를 이길 수 없었다. 네, 근데 드디어 하나 클루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분류 테스트나 검색 테스트 말고 금융 이력을 분석한다거나 그런 것에도 금융 언어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허깅 베스트는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검색은 그냥 추천이라 생각을 해요. 추천이라 생각을 하고, 추천이면 서제스트고, 자연어로 유저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받는 추천 테스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도 보통 콜드 스타트일 때 굉장히 로버스트한 모델을 가지고서 쉽게 시작을 하는데, 검색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유저의 피드백으로 개선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LLM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모델들은 굉장히 구조적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작은 피드포워드를 하나 까는 것으로 개인화에 맞춤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거나, 페더레이트 러닝을 좀 생각한다면 100번은 여기 있지만 그 100번에 붙어있는 피드포워드를 원격으로 그라디언트를 전송해서 학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 2.0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얘기했던 게, 이런 대규모 개인화가 어떤 모델이나 코드를 작성하는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